자, 그러면 또 좋은 시. 오늘은 다 좋은 시만 있어요. 이번에는 그 맹목에 관하여. 맹목에 관하여 조창환. 종지에서 딱새 어미체온을 얻은 새끼 뻐꾸기는 눈 뜨자마자 제 곁에 딱새알을 밀어낸다. 어린 악마는 본성이 악행이고 눈먼 사랑은 본성이 희생이다. 애벌레와 지렁이를 물어다 주며 어린 악마를 지성으로 돌보는 어미 딱새의 맹목의 휴머니즘이 적군을 무장시켜 제 새끼를 죽이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딱새는 제 몫의 온정에만 기막히게 충실하다. 이것은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천적을 형제라오기는 어느 눈먼 나라의 이야기다. 네, 수고했습니다. 짧지만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시입니다.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있고요. 이런 어떤 그 뻐꾸기와 딱새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말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둥지에서 딱새 어미체온을 얻은 새끼 뻐꾸기는, 얻은보다는 이제 느낌이죠. 느낀 거죠. 어미체온을 지금 느낀 거예요. 눈 뜨자마자 제 곁에 딱새알을 밀어내. 딱새알을 무엇이 밀어내요? 뻐꾸기가 밀어내죠. 이 새끼가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뻐꾸기는 성악설을 대표하는 새예요. 딱새는 그 자신보다 그 5배 정도 큰 그 뻐꾸기를 키우거든요. 실제적으로 키우는데 그 어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뻐꾸기는 죽을 때까지 제 어미가 누구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뻐꾸기가 있잖아요. 알을 12개에서 15개를 낳아요. 낳는데 그 뻐꾸기는 그 딱새 둥지에다가만 그 알을 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개개비, 메세, 노랑, 때까치 그 집에다가 알을 낳아요. 12개에서 15개를 낳는데, 그럼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한 둥지에 알을 몇 개씩 낳겠습니까, 뻐꾸기가? 네. 2개? 네. 5개? 근데 이 영년놈은 한 둥지에 딱 알 하나만 낳아요. 그리고 따로 놀러 가서 또 낳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몇 킬로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몇 킬로 주변을 다 알고 있대요. 어떤 새가 어디에 집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까 말한 개개비나 멧새나 때까치 집, 노랑 때까치 집에다가 그 딱새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집들을 다 안대요. 몇 킬로에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 딱 하나씩만 낳고 가는 거예요. 하나 낳고 날라가서 또 낳고 날라가 놀고 갖고 12개에서 15개의 둥지를 빼앗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만 납니다. 눈 뜨자마자 제 곁에 딱새알. 딱새알이 같이 놓고 품어요, 지금. 딱새가 뻐꾸기알 딱새알을 품는데 뻐꾸기가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럼 딱새알을 발로 다 밀어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뻐꾸기만 이제 알 하나만 이제 부활했잖아요. 근데 기묘한 것은 뭐냐면 딱새알이나 개개비 알보다 뻐꾸기 알이 빨리 부화한다. 그거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뻐꾸기 새끼가 눈도 못 뜬 것이 그 앞에 있는 알을 다 이렇게 발로 밀어가지고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뻐꾸기가 날아갈 때까지 이 본문에 보면 지렁이 애벌레를 보여다 주는 거예요. 어린 악마 그죠? 예, 악마잖아요. 뻐꾸기예요. 본성이 악행이다. 예, 본성이 악행이고 그래서 이 뻐꾸기가 뻐꾹 슬피우는 거예요. 어미를 찾으려고. 계속. 물론 뻐꾹 우는 것은 그 짝짓기 혁에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적으로 표현은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벌레와 지렁이를 물어다 주며 어린 악마를 지성으로 돌본다. 딱새가 그러고 있죠. 어미 딱새의 맹목적 휴머니즘. 박애주의죠. 적군을 무장시켰다. 그러니까 뻐꾸기 새끼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자기 알을 낳은 거를 다 죽게 만드는 거죠. 제 새끼를 죽이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딱새는 제 몫의 온정에만 기가 막히게 충실하다 그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천적을 형제라 우기는 어느 눈먼 나라의 얘기다. 이건 뭔 말이냐면 천적을 형제라. 예를 들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비를 하면은 이쪽은 그 뽁뽁이는 일본, 우리는 딱새죠. 눈먼 나라. 이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매탱 안 되는 그 시지만은 참 시사성이 커요. 그러니까 시는 꼭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짧을수록 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긴 시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좀 짧게 써서 이렇게 이 시처럼 좀 시사성이 있거나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하나 넣어보기입니다. 가을 동구에 동구라는 것은 마을 입구, 어떤 이렇게 마을 입구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박물차에 실려왔던 뜬소문은 간대없고 몇 컬레 고무신 양집 쪽에 나 앉았네. 온 동네 입을 호청을 뜯어 말리는 가을이랬어요. 뜬소문입니다. 그 가로하는 뜬소문. 그러니까 박물차에 실려왔던 뜬소문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뜬소문. 박물차는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네, 분이네 이런 거를 싣고 다녀요. 동네별로 싣고 다니면서 그걸 판매하는 그 차량을 박물차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에 박물 보찜이 있었겠죠. 이 뒤에다 이렇게 메고 엿장수도 그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엿장수도 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박물차. 지금 말하면 이게 이제 없는 단어죠. 어찌 보면 여기 현세에서 많이 쓰지 않거든요. 뜬소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뜬소문, 헛소문, 풍문 이게 다 나쁜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뭐예요?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그 유언비어 좀 우리나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감히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좀 잘하면은 그냥 그거를 못마땅해 갖고 왜 이렇게 악플들 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제발 우리나라는 그 실명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든 네이버든 그냥 그 갖은 욕설에 그냥 이 고생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갖은 욕설을 하고 남은 나라에 우리 주기를 원수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이지 좀 좋은 말씀 하셔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냥 이게 좀 갖은 욕을 다 해놓고 보니까 제 바라건대 좀 어떻게든지 좀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좀 건전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뜬소문, 풍문 이런 거, 헛소문, 특히 유언비어 이거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낭설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서 소문은 그래도 좋아요. 소문이란 단어는 그 원바탕은 좋은데 왜 원바탕에 소문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왜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은 나쁠까요?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좋은 소문 좀 입소문 좀 내서 서로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고 예를 들면은 그때 담양에 문란이 났을 때도 하우스 다 난리가 나가지고 다 휘어지고 딸기 모종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악플 좀 달지 말고 자기 와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이거 왜 낮은 곳에서 해놨어요? 이러면 쓰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거기다가 하우스 짓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거를 그냥 행정 타도 공무원이든 누가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언제부터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표정 관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보다는 속모습이 훨씬 알찬 그런 사람이 정말 글도 잘 쓸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한 말씀 드렸어요. 박물차에 실려왔던 뜬소문은 간대없고 몇 컬레 코고무신 양지 쪽에
나앉았네. 코고무신 아시죠? 앞부리가 이렇게 끝 이게 나온 그 고무신. 온 동네 이불 호청을 뜯어 말리는 강. 이제 겨울 준비하네요. 호청 이제 다 옛날에는 그 호청 뜯어가지고 그 풀 먹여서 다듬이로 다 이렇게 이렇게 늘리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 다듬이 소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 박물관이나 어디 찻집이나 가면 그 앞에서 그게 다듬이가 있잖아요. 예.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함입니다. 귀 세우는 채송화네요. 예, 이 시는 좀 죄송하게도 제가 그 서울 지하철 그렇게 됐는데 돼가지고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한동안 계속 붙어 있었고 그 뒤에도 몇 번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채송화는요 꽃말이 가련 숨진 무구예요. 채송화. 근데 채송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채송화 혹시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시는 선생님? 두 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한 꽃 있으면 다 원산지, 외국에서 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와서 크게 해를 안 주고 잘 꽃을 피워주는 거 있으면 그것도 우리나라 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채송화는 우리나라 꽃인 줄 알아요. 토속식물인 줄 알아요. 브라질이 원산지. 네. 우리나라 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꽃이 대체적으로 화려한 그런 식물들은 귀화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말고 한민족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그걸 감싸 안고 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채송화가 원산지가 어디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채송화가 얼마나 좋냐면은 인후염이나 기관지 또 편도선염이 좀 심으신 분들은 채송화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놈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녹즙기다 싸서 가글을 해서 뱉어내면 편도선으로 그런 이 목이 좋아집니다. 네, 아시고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웃고만 살 수 있겠니? 사람이 살면서 어디 웃고만 살아요. 뭐 좀 인상도 쓰고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투쟁의 시대라고 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앞서가면서 참 웃는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좁은 돌틈 비집고 나와 살아야 한다고.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살아내야 한다고. 143입니다. 한 시절 당당하게 불러내는 호젓한 신접살이. 신접살이는 처음으로 이렇게 차린 살림살이 였습니다. 옛날에는 한 6, 70년대만 해도 이게 결혼을 하면 집에서 보통 부모가 1년 정도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품도 익히고 그 가족들을 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로 말하면 재금을 내는 거예요. 네, 돈 좀 딸려서 밥 좀 딸려서 아니면 집 하나 사서 재금을 내주는 거죠. 참 그때가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가풍을 이어받고 그 가족이 이 대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내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1년 만에 다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시집 안 갈 거예요. 뒷걸음친 시간만큼 시간을 뒷걸음쳤어요. 목마른 새 붉은 혈맥 바닥에서 몸하는 어혈을 모두 쏟아낸다. 이걸 보면은 이 채송화는 붉은 채송화겠죠. 채송화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시는 제가 쓸 때 붉은 채송화를 담장 밑에 있는 거를 보고 썼습니다. 요즘은 사실 채송화 없어요. 채송화 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들어온 채송화들이 너무 크고 화려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채송화, 우리라고는 좀 뭐하지만 우리를 미리부터 지켰던 그런 채송화는 상당히 없어졌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코스모스 씨라든지 채송화 씨는 봉투에다 고이고 해서 또 봄에 심고 그랬습니다. 네. 땅바닥 낮게 세우고 낯선 향기로 휘감는 저 작은 행성. 여기서 땅바닥 낮게 귀를 세운다는 거 아시겠죠?
딱 낮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낯선 향기로 휘감는다 이랬어요. 제가 아까 원산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브라질이죠. 낯선 향기. 그래서 시적으로 좀 너무 깊이 갔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그 동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작은 행성. 하늘이 내려와서 코스모스, 빨간 그 코스모스를 쫙 있는데 별들이 내려앉은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좋은 그 구절이 있죠? 온몸이 하늘물이다. 요걸로 해서 그 제가 어떤 그 평론에서 극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온몸이 하늘물이다 해가지고 참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사람이 살면서 많은 잣대를 갖고 살아요. 잣대가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여잣대, 저잣대. 다 그냥 그 잣대가 너무 많으니까 개량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안하고 온화하게 살려면 그 잣대를 좀 줄여야 돼요. 네. 내가 너무 많은 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잣대. 그 잣대만 좀 그 줄이면 상당히 좀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첨사각입니다. 입술의 감정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꽃의 감정으로 그 제목을 바꿔야 돼요. 네, 꽃의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기분이잖아요. 이 감정. 감정, 사람들이 그 요즘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잘해서 성공한다잖아요. 저도 성질이 급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성질이 안 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 수양이 덜 돼서 성질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아,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성질이 급해서 그런다고. 성질 안 급한 남자 어디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수양이 잘 좋고, 아니, 좀 된 분들은 성질이 나도 감정 표현을 않고 참잖아요. 저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참는 편이에요. 옛날 같으면 못 참았거든요. 감정을 많이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의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꽃의 감정인데, 부제로 이렇게 긋고 영산홍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영산홍. 네. 네, 영산홍. 연산홍이라고도 하고 영산홍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얀 꽃은 영산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네, 철쭉과 영산홍은 다릅니다. 종자가 달라요. 철쭉하고 영산홍하고 같이 그냥 그런데 원래 좀 약간 틀려요. 네. 고딕적으로 일주일이 지나갔다. 좀 말이 어렵잖아요. 고딕적으로 금세. 네. 그냥 일주일이 지나갔다 이래도 돼요. 네. 어제의 목소리를 매달듯 새벽을 흡입하는 이슬. 어제의 목소리를 매달듯까지도 빼겠습니다. 새벽을 흡입하는 이슬. 이슬은 뭘 먹고 살아요? 이슬이 사람이라면 새벽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 맞잖아요. 새벽을 흡입하는 이슬. 영산홍은 기지개를 쫙 새벽에 아침 자거나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과 연결된 기호로 나를 잇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산홍은 기지개를 켜며 그들의 언어로 나를 잇고 있다. 쭉 긋고요. 그들의 언어로 나를 잇고 있다. 삶의 욕망이 다른 무엇인가를 수용하게 했는지. 수용이라는 것은 요청이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제안을 다 100% 수용하겠다 할 때 이제 그 수용입니다. 이럴 때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욕망이 다른 딱 그 슬러시를 그리고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가독성이 좋아져요. 네, 이 한 행으로 있어도 좋은 것도 있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또 색채적으로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내려주는 게 훨씬 좀 좋다고 생각해서 내렸으면 합니다. 그 어떤 타인도 생의비탈이듯 여기서는 그 타인을 그 어떤 사람도 생의비탈 어려움이라는 거죠. 생의비탈이라는 것은 삶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생의비탈이 있듯 이미 잊어버려 오래된 기억 같은 것들. 오래된 기억은 두 가지죠. 추억이나 회역입니다. 네. 저항은 공중의 참담한 흔적인가. 여기는 쫙 긋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꽃피는 저항은
공중우 참담함인가. 꽃 피는데 바람도 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참담해요. 꽃 하나 피우려면. 꽃 한 송이 피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참담한 거죠. 꽃의 입장에서는 꼭 꽃을 피워야 돼요. 꽃나무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대를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꽃의 입장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이 다 달라요. 꽃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해요. 꽃은 생존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사람만 그걸 모르죠. 사람이 꽃처럼 노력하면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도 좋아지고 빛날 거예요. 태양 한 덩어리를 단숨에 베어먹는 영산. 태양 한 덩어리를 영산은 꽃이 단숨에 베어먹고 이제 다음 나옵니다. 비밀을 완성하는 혁명처럼 돌이킬 수 없는 꽃이 피었다. 그거는 지우겠습니다. 삭제하고요. 비밀을 완성하는 혁명처럼 입술이 붉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 입술이 붉은가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답기 위해서 립스틱을 바르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자신의 혁명을 위해서 나는 립스틱을 바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은 꽃처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을 바른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낙엽은 화신이다 이랬는데 이것도 제목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꿔야 돼요. 낙엽을 태우며 직선과 곡선의 반란이다. 이 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운데 줄 긋겠습니다. 제 몸을 확 드러낸 이파리들이 초라하다. 섹시하다가 아니라 초라하다. 이제 낙엽이니까 좀 초라하다고 봐야죠. 섹시하다고 쓰겠어요. 예, 봄 연두빛으로 나오는 것들은 참 섹시하다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봐줄 만한데 낙엽 쭈글쭈글한데 그걸 섹시하다고 하는 것보다 초라하다. 우르무 뼈 같아요. 예, 낙엽을 우르무 뼈 같아요. 뼈들이 그냥 굴러가는 거지. 하늘을 품어 안듯 땅에 구르는 낙엽은 땅을 품어 구르는 낙엽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하늘을 품어 안듯 땅에 구르는 낙엽은 지금 윤무 중이다. 윤무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 수레바퀴라든지 차 바퀴가 돌아가는 걸 윤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지금 구르는 이 낙엽은 지금 윤무 중이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앞에 구른을 빼고요. 하늘 품어 안듯 낙엽은 자 그 다음에 지금 구르는 중이다. 이렇게 똑같이 구르는을 넣으면 좀 그러니까 앞에 구르는을 빼고 뒤에 구르는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중에 성숙한 고통처럼 아파요.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이 근데 성숙해지는 거죠. 고통도 5만 가지 쓴 마침표들.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처럼 해서 슬러시를 쳐가지고 내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낙엽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저 혼자 부르다가 불에 닿고 있다. 이것도 가운데 줄 치겠습니다. 쓴 마침표들 불에 들고 있다. 예. 나풀 오르며 하늘을 겨냥하는 연기다. 이제 쭉 이제 뭔가 땅에 있다가 연기를 통해서 지금 하늘로 영혼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갓 행주어낸 생머리 같은데 불에 들어 세그 무게를 다 버린 당신. 쏟아내는 당신이 아니고 세그 무게를 다 버린 당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녹슨 어깨 토닥이며 직리불깃을 흔들고 있다. 여기는 전체를 없애겠습니다. 가운데 줄입니다. 오래된 불면을 사르듯 불타고 재로 변해도 상처는 오래 남는 것. 자, 여기서도 이게 한 행으로 가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끊겠습니다. 오래된 불면을 사르듯 슬러시 불타고 재로 변해도 슬러시 상처는 오래 남는. 그래야 이 말이
좀 명징하고 확 다 와닿았습니다. 짓밟힌 기억이 몸속에서 부풀고 있다. 이거는 공중의 기억. 공중의 기억이 몸속에서 부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절망 이상으로 앓는 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멋있어요. 말은 멋있는데 말이 크기 때문에 절망 이상으로 앓고 있다. 이것은 좀 이 행과 연과 맞지가 않아서 말이 좋다 하더라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사하기를 오늘 2개 봤고요. 다음에는 부분 감상 해보겠습니다. 퀼트입니다. 퀼트. 잘 아실 거예요. 가사 시간에 퀼트. 누비. 우리나라 말로 누비지러다. 퀼트가 누비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쿠션이라 이제 이런 담요 같은 게 가운데 선 이렇게 넣어가지고 쿠션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만들잖아요. 그래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이 쿠션처럼 약간 이게 들어간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보온성이 아주 더 좋다네요. 과학적으로. 예, 누비지러에서 문이나 선을 만드는 것을 퀼트라고 그러고 요즘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손지갑도 퀼트로 해서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픔도 없이 새가 날아오는.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아픔도 없이 어떤 새가 날아오르니까, 제가 볼 때는 큐트에 새가 아마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죠. 날갯짓 속에 계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폭풍우가 들어있다. 퀼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날갯짓 속에가 모든 폭풍우, 참 거친 어떤 그런 일기, 이런 날아오르고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폭풍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들어있어요. 나의 껍질 안쪽에. 여기서 나의 껍질 안쪽에 제가 읽어보니까 눈꺼풀이에요. 아래 행을 보면. 나의 눈꺼풀 속에 물이 고이는 건, 눈물이 고이는 건 갈라진 틈에서 태어난 새가 날기 때문이다. 새가 지금 한길 날고 있어요. 네, 나는 모습으로 새를 퀼트를 한 것 같습니다. 종점 식당입니다. 바닥을 드러내며 점점 가벼워지는 밥그릇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밥이 공기에 수북하게 쌓였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종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종점은 어디예요? 바닥이겠죠? 종점이란 말도 이곳으로 오는 모든 길 위에 제 몸을 다 비우고, 길들이 제 몸을 밥숟갈로 밥을 떠 먹듯이 다 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우고 마침내 본산에 이르는. 이 본산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이건 종교에서 나오는 언어인데 특히 불교에서도 많이 나와요. 본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번거지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터. 모든 것을 이게 주관하는 곳이에요. 순례의 다른 말인 듯하여, 순례는 여러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성지 순례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참배하는 거예요. 순례하듯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건 순례가 아닙니다. 네. 참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 몸 수그리며 밥 먹는 일은 길 나서는 세상 모든 허물어지는 것들에게 뼈마디처럼 단단한 마음을 향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래가 이제 말이 있었으면 더 좋은데, 뼈마디처럼 단단한 마음을 다해니까 어떤 마음을 다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밥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공손하게. 예. 그런 거를 어떤 밥그릇, 밥이 담겨져 있는 밥그릇을 가지고 이 종점 식당이라는 이렇게 위대한 시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꼭 보이는 것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물들이나 그런 형상을 다른 쪽으로 이체시켜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더 좋은 시도 쓸 수 있다. 생각을 한 단계 더 가게 만들잖아요. 좀 어렵기는 해도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이런 시를 이 시답을 주면은 읽으려고 안 해요. 조금만 자기에게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타부시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 더 어려운 것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이 시만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예, 참 시 쓰기가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별입니다. 별. 딱 이렇게 썼어요, 이분은. 누가 밤을 저리도 송곳으로 콕콕 찍어놨을까? 별은 송곳으로 콕콕 다 찍어놓은 거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시는 정서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해방이며 명사를 멀리하고 동사를 가깝게 하자. 그래서 시 쓰기의 좀 재미를 느끼자 하면서 그 좋은 시를 여러 편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